했죠. 램하고 롬. 그렇죠? 근데 그거 램하고 롬 하기 앞서가지고 기억장치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구조가? 계층장치의 그런 형태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됐다 그랬죠? 계층적으로 됐다 그랬죠? 네. CPU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작다. 멀수록 속도가 늦고 대신 용량은 많다. 네. 결과적으로는 멀리 있는 장치로의 액세스 타임을 줄이는 게 목적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레지스터나 캐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했던 게 이제 램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게 플래시 메모리였었죠.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 바이오스나 펌웨어처럼 읽기 전용으로 쓰이는 것들은 주로 플래시 메모리 중에서 노 플래시를 형태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SSD처럼 읽기 쓰기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낸드 플래시를 쓴다고 했었죠. 네.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 SSD라고 하는 게 이제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인데, 걔는 원판이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 소자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봤을 때, 자, 우리가 SSD라고 하는 그 디스크 드라이브를 액세스할 때는 뭐를 경유해서 걔를 액세스하나요? 누가 걔를 액세스하죠? 네? DMA. DMA는 조금, 물론 DMA도 있겠죠.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PC에서 OS가 다 하잖아요, OS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OS는 메커니즘이 뭐예요? OS가 이런 뭔가 파일 시스템을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돼요? 블록 단위 액세스를 하죠? 블록 단위 액세스. 그렇죠? 기본적으로 OS는, 밖에 있는 디스크는 다 블록 기반으로 액세스를 해야 돼. 그렇게 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SSD는 뭐예요? 걔는 플래시 메모리니까 얘는 블록 단위가 아니라 뭔가 바이트 단위 아니면 페이지 단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 SSD하고 OS랑 약간 그 갭이 있죠? SSD랑 갭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를 OS는 지금 디스크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디스크로 인식할 때 뭔가 이 SSD라고 하는 여기 내부에서 이 플래시 메모리를 액세스 하면서 얘한테는 디스크처럼 이게 하려면 뭔가 중간에 있어야겠죠? 네. 당연히 이제 여기 얘랑 얘를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버스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얘와 얘랑 통신하기 위한 것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뭔가 여기서 이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D램을 둬가지고, 그렇죠? 네. 뭔가 이제 버퍼 메모리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자, 그럼 OS가 이 SSD 성능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OS의 파일 시스템 형태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 플래시를 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OS가 얘를 액세스할 때 이런 파일 시스템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플래시 트랜슬레이션. 네. 이거 변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얘는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그냥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플래시 어웨어. 그러니까 얘는 파일 시스템이 이 플래시, SSD 안에 있는 플래시에 최적화되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의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런 SSD를 지원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지원 못 하겠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정확히 최적화해서 액세스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 최적화된 그런 파일 시스템들로 나오겠죠. 네. 지금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범용으로는 쓰이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이 SSD를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래시 전용 파일 시스템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할 거는 캐시 메모리거든요. 캐시 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가 있는 이유는, 자, 캐시 메모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얘는. CPU와 DRAM,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메모리 사이에 얘가 있죠. 예. 그리고 캐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CPU 내부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1차 캐시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1차 캐시하고 2차 캐시들은 이제 CPU 바깥에 있죠. CPU 그 보드 사이에, 보드 안에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1차 캐시, 뭐, L1 캐시, L2 캐시, 최근에는 L3 캐시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L1 캐시는 CPU 내부에 있는 걸 얘기하고요. L2하고 L3는 CPU 바깥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되지만, 뭐, 어떤 CPU에서는 L1, L2 캐시를 다 CPU 내부에 넣기도 해요. 하여간에 이 캐시 메모리 목적은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게 목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메모리라고 하는 건 되게 속도가 늦죠.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 최대한 메모리로 안 가고 메모리를 덜 가고 캐시 메모리에 있는 거를 쓰면 쓸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캐시를 설계해야겠죠. 캐시 설계의 목표는 캐시에 있는 내용이 적중할 히트 레이쇼를 극대화시키고, 그렇죠? 캐시를 억세스하는 타임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캐시 미스로 인한 처리 시간을 지연을 최소화시킨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일관성 문제. 왜냐면, 이 CPU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이 틀리면 안 되겠죠?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관성. 그래서 이거 캐시 설계 목표 네 가지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럼 뭔가 이제 이 어차피 캐시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캐시 메모리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메모리 안 가고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캐시 메모리 얘랑 얘를 뭔가 매핑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현재 여기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라고 매핑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핑 문제.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방식, 연관 방식, 이걸 하이브리드인 집합 연관 사상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사상 방식이. 두 번째, 교체 알고리즘. 교체 알고리즘 뭘까요? 기본적으로 캐시 메모리는 아까 얘기했던 SRAM 기반이고, 그렇죠? 스태틱 램 기반이고, 당연히 사이즈가 작겠죠,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 CPU에 있는 캐시 메모리 사이즈 얼마예요? 킬로바이트 아니면 메가바이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메가, 2메가 이상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캐시 메모리는. 대신에 메인 메모리는 거의 1기가까지 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캐시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캐시에 어떤 내용을 적재하고 불필요한 어떤 것들을 빼낼 수 있을까? 교체할까? 그게 교체 알고리즘이죠. 네. 근데 교체 알고리즘은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죠. 네트워크 시간에 알고리즘은 진짜 별게 없어요. 랜덤하게 하느냐, first in, first out이냐, 아니면 뭐 최적이냐,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쓰인 거냐, least frequently used, 뭐 least recently used, 가장 최근에 쓰인 거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 문제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 이제 쓰기 정책이 있겠죠. 네. 어떻게 쓰기 정책을 할 것이고, 어떻게 여기에 반영된 정보를 여기다 골고루 반영시킬 것이냐, 그런 게 있겠죠.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 스누피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버스 위반이라 해가지고 특정 그 영역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걔를 참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뒤에서 설명 드릴 거니까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고 해요, 일단. 네, 그렇죠? 캐시 메모리는 히트 레이쇼 중요하고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매핑을 해야 되고, 캐시와 메모리 매핑해야 되고, 여기 있는 교체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메인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 데이터가
네. 디스크가 바뀌면 뭐 디스크하고 메인 메모리 하고의 이 교체 알고리즘과 똑같은 것이 그건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 네. 디스크라고 하는 가상 메모리잖아. 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메인 메모리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상 메모리 할 때도 이제 두 개의 관계, 교체 관계가 있겠죠. 네. 뒤에 나올 겁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자, 메모리 내용이 캐시에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네. 그거죠. 매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사상은 뭐냐면, 자, 특정 메모리의 영역은 반드시 캐시의 특정 영역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즉 메모리의 첫 번째 놈은 일로 가, 첫 번째 놈과 가운데 놈과 마지막 놈은 항상 일로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갈 데가 정해져 있는 게 직접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연관 사상은 뭐냐면 얘는 연관 사상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캐시에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네. 캐시에 어디라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게 연관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연관 사상은 뭐냐면 자, 이 메모리 영역이 특정한 영역을 두고서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조합한 거죠. 네. 그러면 각각의 이제 뭔가 장단점을 보세요, 한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캐시를 가져서 여러 개가 경합하는 거니까 그만큼 캐시 실패율이 높겠죠.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까 캐시가 공간만 남아있다면 얘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율이 작지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캐시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싶을 때 얘는 다 찾아봐야 되죠. 전부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고 싶어요.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 캐시에 지뢰를 하겠죠. 그럼 캐시 안에 어디에 100번지 데이터가 있는지를 내가 모를 거 아니에요.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100번지 데이터는 항상 여기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캐시 안에. 여기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만.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하려면 그 고성능의 이런 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필요해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거의 단점을, 두 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좀 더 이게 하나가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면서 랜덤하게 갈 수 있게 한 거죠. 큰 개념 아시겠어요, 이제? 네, 네. 결과적으로는 CPU는 일단 나는 캐시인지 메모리인지 모르고 일단 어드레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드레스에 대해 정보가 캐시에 있으면 캐시에서 끌어오는 거고요. 걔가 없으면 메모리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드레스가 왔을 때 이 캐시 메모리에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특정 영역을 보면 돼요. 얘는 다 검색해야겠죠, 전부 다. 하나씩. 얘 같은 경우는 이 영역만 검색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럼 당연히 지금 어떻게 할까요? 캐시 메모리를. 이거 하겠죠, 이거. 하이브리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캐시 메모리를 교체 알고리즘.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목적은 가장 많이 쓰이는 놈을 캐시 메모리에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그거를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뭐 first in, first out은 일단 가장 오래 있었던 놈을 교체하는 거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에 들어온 놈들은 교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게 적게 쓰인다고 볼 수는 없죠. 맞죠?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least recently used, 그러니까 최근에 덜 사용된 놈, 그런 걸 교체하는 거잖아요. 캐시가 공간이 없을 경우에. 얘는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얘는 가장 빈도수가 적게 사용된 놈 교체하는 거예요.
얘는 뭐 랜덤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도 거의 실현 불가능하겠죠. 예.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예. 차이점. 틀리죠. 예. 얘는 횟수고요. 얘는 횟수. 얘는 시점. 꼭 그러진 않죠. 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틀립니다. 자, 그리고, 왜냐면 이걸, 이 범위를 어디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로 보느냐가. 이 시간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의 시기 정책. 두 가지가 있어요. write through, write back. 두 가지가 있어요. write through는 뭐예요? 캐시에 쓰는 순간 메모리를 쓰는 거죠. 똑같이. 그럼 확실히 일관성이 보장되겠죠. 되겠죠. 근데 부하가 있겠죠. 매번 캐시 쓸 때마다 메모리를 쓰니까 메모리를 쓰기 위한 부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write back이에요. 일단은 캐시만 반영을 하고요. 메모리를 언제 반영하냐면 캐시에서 쫓겨나갈 때 그때 메모리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캐시가 좋은데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들이 있으면 나쁜 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캐시 문제점, 캐시 사이즈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프로세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캐시를 하나를 공유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개별로 그런 프로세서가 캐시를 갖고 있을 때 그때 캐시와 메모리 간의 일관성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컬 캐시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유 메모리 간 데이터 브리치. 그래서 캐시 디자인 목표는 히트 레이쇼를 높이는 거지만 그거에 반하게 이렇게 뭔가 상승되는 게 있다 이거죠. 이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뭔가 방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일관성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관성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면 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거는 캐시를 하나만 쓰는 거죠. 캐시를.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관성이 발생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CPU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CPU가 하나만 있고 캐시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메모리와 일관성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일관성 문제가. 근데 언제 발생하냐면 CPU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있죠. 이때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얘도 똑같이 특정 메모리 영역을 캐싱할 거고 얘도 똑같이 특정 메모리를 캐싱할 텐데 이 두 개 정보가 틀릴 수 있고 얘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유 캐시 사용하는 건 뭐냐면 캐시를 이걸 두 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쓴다는 거죠. 공유하는 캐시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면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버스 기반 감시 메커니즘, 그 다음에 디렉토리 기반 캐시 이용. 얘는 좀 더 액티브한 방법이고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얘는 좀 패시브한 방식이에요. 그럼 액티브한 방식은 뭐예요? 액티브한 방식이 뭐냐면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이 슬로피 프로토콜이라는 놈이 얘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여기에 뭔가 쓰여지는 순간 얘가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도 하고 얘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판단해서 뭐 바뀌었구나.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액티브한 방식이에요. 얘가 대신 해주잖아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그 다음에 디렉토리 기반 뭐냐면 얘는 이제 뭔가 각종 이 캐시의 상태를 얻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이제 메모리 영역이 되겠죠.
이걸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디렉토리. 디렉토리에다가 각 캐시의 상태를 다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뭔가 할 때마다 이걸 참조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패시브하게. 그래서 약간 복잡하겠죠? 또 각각 또 얘네들 각각 이것들을 제어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버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버스 일반 방식 있죠? 스누피 프로토콜 사용한 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원리는 아시겠죠? 네, 큰 원리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건 캐시 메모리예요. 그렇죠?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와 CPU 사이에 뭔가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상 메모리는 뭐예요? 가상 메모리는 얘는 속도라기보다는 내가 메모리 어드레싱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한 거죠. 가상